3월 증시를 앞두고 오늘 좀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월 말부터 3월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빅 이벤트 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시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투자정보팀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FMC 의사록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덜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뭐 금리를 당분간은 동결하겠다. 하지만 연말에 대해서는 동결이냐 올리는 거냐 좀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이 목소리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과요,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해주세요. 예, FOMC 1월 의사록을 보면은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됐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위험이 조금 더 잘 판단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 지적이 되고 있고, 재정 부양책의 축소 그리고 무역 빈정 고조, 브렉시트 우려까지 감안하면은 사실상 상당히 주변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긴축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 이 부분들은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더 하락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긴축 속도가 늦춰지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어느 쪽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볼 때 최근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많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긴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면은 현재는 긴축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이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과거보다는 뭐 FMC 의사록 공개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악재성 이슈보다는 최근 좀 호재성 이슈가 좀 더 많아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 얘기도 해볼까요? 3월 1일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지금 현재 미국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뭐 MOU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두고 굉장히 설왕설의 이야기가 많다.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느 정도 합의안은 도출될 거다라는 목소리가 많기는 한데요. 사실 그 이후에도 어차피 패권 경쟁 계속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안 도출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뉴스를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합의점에는 일부 좀 도달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MOU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 이전 강요하는 부분, 그리고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농업, 환율, 비관세 무역 장벽과 같은 주요 걸림돌이 됐었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일부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을 통해 가지고 극적인 타결, 결정적인 어떤 반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미를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그 합의안이 잘 도출되지가 않고 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역 보복, 협상 기한은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단기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의안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조치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의 그 농산물과 에너지, 반도체를 구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관련된 산업,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업과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빠르게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다면 그 이후에 산업별 미치는 영향, 뭐 수혜 혹은 악재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분석을 도와드려야겠죠. 일단은 빨리 이슈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부터 드네요. 북미 정상회담 이슈 나눠볼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을 갖게 될 텐데요. 우리도 제재 풀고 싶은데 북측에서 뭘 좀 리액션을 해줘야지 하겠다. 뭐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 이런 액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상회담이 아닐 거다 하면서 또 다음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열어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관전 포인트 뭘 잡아야 될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추가적으로 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대치를 많이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으로 비핵화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시 한번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속도의 측면은 있지만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수순은 북한의 경제 완화입니다. 경제 완화는 우리나라의 대북 경협과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 특히 이제 산업과 종목별로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제재 완화가 되면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군들 결국 개성공단은 다시 재개가 되고 훨씬 더 지금보다 큰 규모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는 판단으로 보유자분들이라면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많은 만큼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얘기 해볼까요? MSCI 이 신흥국 지수의 중국 A주의 편입 결정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선반영 됐다라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 이 비중이 좀 늘어날 때 한국에서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것 때문이라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번에 뭐 비중을 크게 늘리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 돈 빼서 거기다 넣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부 수급 이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 A주 비중을 종전 5%에서 20%까지 확대하는 안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결국 원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EM 내 그 이머징 지수 내 그 한국 비중이 현재 14.8%에서 14%까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우디와 아르헨티나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 13.2%까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액을 살펴보면은 현재 이머징 지수 추정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 2천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A주가 20% 이번에 편입이 되면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 1.7조 원 정도 외국인들 이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 중국 A주가 100% 편입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5조 원 이상의 이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놓고 보면은 정말 엄청난 금액이고 시장이 많이 하락하겠다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에 A주가 5% 신규 편입이 결정됐을 때 외국인이 한 3조 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시장이 내성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고요. 지난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매수했었던 걸 감안하면은 만약에 한 1조 원 정도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나 시장의 어떤 급락을 가져올 그런 규모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당분간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급에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매도가 계속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미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비중 자체가 16.2에서 이제 14%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요.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나 증시 건정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 이런 쪽으로도 다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면은 시장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조 원, 이번에는 뭐 1조 7천억 정도라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시장에서는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3월 증시 분위기는 어떨까요? 1월은 사실 생각보다 좋았고요. 1월은 그냥 이런 느낌이고요. 3월 앞두고 있는데 3월장을 대비하는 전략으로 저희 태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긴축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요. 위험 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 달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3월 초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인대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경제 부양책이 제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다는 점에서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결국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2월 달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긴 했지만 3월 달에 또 추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수 탄력이 1월 달처럼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이제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업종과 종목별로 개별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3월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각으로 끌고 가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투자정보팀장님과 함께 전체적인 이벤트에 대한 전략들을 챙겨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